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가스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 고압 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8-8 스테인리스강 또는 크롬 바나둔강입니다. 탄소강은 구조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수소가 포함된 고온 고압 환경에서는 균열,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수소를 취급하는 고압장치용 재료로 탄소강이 나오게 되면 전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스테인리스강입니다. 크롬 바나둔강도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적합하다,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크롬 바나둔강은 사실은 한 3모 정도 되면 확실한 것은 스테인리스강입니다.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 고압 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 확실한 것은 스테인리스강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탄소강은 부적합하다. 포수겐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시험지는 하리슨 시험지입니다. 그대로 눈도장 찍어둡니다. 포수겐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시험지 하리슨 시험지입니다. 다량의 메탄을 액화시키려면 어떤 액화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는가? 캐스케이드 사이클입니다. 일단 눈도장 그대로 찍어 놓습니다. 다량의 메탄 액화. 다량의 메탄을 액화시키려면 캐스케이드 사이클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 충전 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되는 가스. 원칙적으로 같이 싣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차량에 싣는다 할지라도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러냐? 산소라고 그럽니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체는 타지 않지만 다른 가연성 가스를 타게 만드는 조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같이 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같이 싣는다면 서로 밸브가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합니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그 자체로는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따라서 가연성 가스와 근접하여 누출되면 작은 스파크만 있어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용기의 내부에 전련유를 주입하여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발생 부분이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방폭 구조. 절연유를 주입하여 유입. 이게 기름이란 말이죠. 기름을 넣다. 즉 절연유를 넣는 거예요. 이 어디에다가? 용기 내부에. 그래서 그 위로 뜨는 가스가 위로 있다 할지라도 점화원이 뭡니까? 기름 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기름을 넣는다. 전기장치 속에. 그래서 유입입니다. 유입 방폭구조입니다. 기름을 넣는 방폭구조. 절연유를 주입하여 절연유 기름을 넣는 이런 말입니다. 액화 염소가스 1375kg을 용량 50리터인 용기에 충전하려면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선 하나 50리터짜리에는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W는 C분의 V죠. W는 weight, 무게니까 킬로그램이고 C는 상수, 여기서는 정수, 역력 8이죠. 그 다음에 V 최적은 50리터죠. 50을 8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서 58로 62.5kg이 나오네요. 즉 쉽게 말해서 통 하나에 62.5kg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375kg이니까 62.5로 나누면 22개 나오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앞에 있는 것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풀어봤어요. W는 C분의 V다.
그렇게 나오면 킬로그램이 나오면 이 킬로그램을 이걸로 나누면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한가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중 전기 설비를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갖추지 아니하여 되는 가스, 아모니아입니다. 방폭 구조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 그냥 그 명명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는 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중에서 전기 설비를 방폭 성능을 구조를 안 갖춰도 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충전 시 첨가하는 다공질물 구비 조건. 다공도가 적을 것 그러면 틀린 거죠. 다공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공도가 높아야 한다 또는 많아야 한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 사이의 최소 안전거리는 60cm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와의 최소 안전거리, 즉 가스 계량기가 여기 있으면 전기 개폐기는 최소 얼마 정도 이상 떨어져야 된다? 60cm 이상 격리돼야 된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지하 매설과는 그 외면으로부터 지하의 다른 시설, 자, 땅속에 이렇게 고압가스까지 묻혔습니다. 그 옆에 다른 시설과의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0.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설과 0.3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액화산소, LNG 등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것은 고강력 주철강. 왜 주철강이 안 되죠? 액화산소, LNG 등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620도 정도가 돼야 액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차가운 기온이 흐릅니다. 그러려면 주철강은 어때요? 이 정도 기온이 흐르게 되면 주철강이 이게 부셔져 버린다고. 이 온도에 못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온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액화산소나 LNG는 초저온에서 액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강력 주철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저온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뻐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주철강은 안 된다. 반복 하중에 의해 재료의 저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느냐. 반복 하중, 계속 하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은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하중이 무게가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부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저항력이 약해진다 말이죠. 필요가 되겠습니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어떤 형식의 유량계인가? 차압식이죠. 오리피스 유량계는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다음 중 LP가스의 일반적인 연소 특성이 아닌 것은 LP가스 또는 LPG가스, 착화 온도가 낮다. LP가스는 일반적으로 착화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약 400 내지 500도씨에서 착화됩니다. 도시가스 제조소 저장탱크의 방류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탱크 저장 능력의 90%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여기죠. 90%가 아니라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장탱크에서 누출될 수 있는 액체가스를 완전 수용할 수 있도록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탱크 저장 능력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발 범위가 넓다. 그럼 맞는 거죠. 폭발 범위가 얼마나? 4%에서 75%까지 사이가 폭발합니다. 어지간하면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폭발 범위가 넓습니다. 가스 충전용기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가스 충전용기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염소와 아세틸렌입니다. 염소와 함께 적재할 수 없는 가스, 아세틸렌, 수소, 암모니아는 염소와 함께 적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식성 유체나 고점도 유체, 소량의 유체 측정에 가장 적합한 유량계는 면적식 유량계입니다. 면적식 유량계. 부식을 시키는 그런 유체 또는 아주 끈끈한 고점도 유체 또 소량의 유체 이런 것은 유량계의 밑에 바닥 깔리는 면적을 가지고 유량을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면적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화면을 멈추시고 정답을 찍은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고압장치형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스테인리스 강이나 크롬 바나듐 강이죠. 탄소강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탄소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망간 종류도 아닙니다. 니켈도 좀 그렇고요. 18-8 스테인리스 강도 좀 그러긴 한데 여기 조합을 할 때 답은 스테인리스 강, 크롬 바나듐 강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취성이라는 게 뭔가 금속 내부에 침투한 수소로 인해서 금속이 갑자기 깨지거나 부러지는 현상, 그것을 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 취성이란 수소가 금속 안으로 들어가서 깨지는 현상, 이걸 수소 취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철류에서 잘 발생하고 외관상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부 균열이 생겨 예상치 못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강은 일반적으로 수소 취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강이. 그래서 수소 취성의 탄소강은 매우 취약해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탄소강은 구조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수소가 포함된 고온 고압 환경에서는 균열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탄소강은 수소 취성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 고압 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스테인리스강하고 크롬 바나듐 강이고 그 외에 탄소강은 전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포스겐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시험지. 정답은요? 그렇죠. 3번이죠. 하리슨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포스겐은 무색이고 퀴퀴한 건초 냄새가 나지만 냄새로 인지할 수 있는 농도는 이미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 감지기라든가 시험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포스겐 감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험지는 해리슨 시험지입니다. 또는 하리슨 또는 해리슨. 이 시험지는 포스겐 가스에 노출되며 색이 어떤 색으로 변하는 방식입니다. 포스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됐을 만큼 유독가스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감지가 필요한데 이 감지에 쓰이는 도구가 하리슨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리슨 시험지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로 포스겐과 반응해서 유자색으로 변색됩니다. 그래서 포스겐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시험지 하리슨 시험지고요. 적색 리트머스지는 암모니아를 시험할 때, KI 전분지는 염소 시험지입니다. 염화 파라듐지는 일산화탄소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알아두시지만 포스겐 시험지는 하리슨 시험지다. 다량의 메탄을 액화시키려면 어떤 액화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는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답만 보이면 됩니다. 어떤 거죠? 네, 캐스케이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사이클이 뭔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사이클은 두 개의 냉동 사이클을 겹쳐서 사용하는 산업용 냉동 시스템. 각 사이클에 서로 다른 냉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그래서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액화시키려면 저온으로 내려가야겠죠. 거기에서 서로 다른 냉매를 사용해서 냉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사이클은
메탄가스를 대규모로 액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영하 162도에 달하는 메탄의 극좋은 액화. 메탄의 액화 그러면 이게 뭡니까? LNG, 액화 천연가스. 이거는 액화시키는데 마이너스 162도에 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르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캐스케이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른 냉매를 써서 초저온, 극저온으로 내려가는 냉각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운송 및 저장을 위해서는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액화가 되죠. 이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162도에 달하는 극저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캐스케이드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량의 메탄을 액화시키려면 어떤 액화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는가? 캐스케이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 충전 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는데 도와주는 이러한 가스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맛보기에서는. 원래는 같이 실으면 안 되는데 굳이 실어야 한다면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산소가 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경우 충전 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연성 가스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리벽을 두든지 마주보지 않게 하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소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이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함께 보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해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경우 충전 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가스 산소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가스 제조소 저장 탱크의 방류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찍어 보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이죠.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탱크의 저장량의 90%가 아니라 100%를 다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부터 봅니다. 지하에 묻은 저장 탱크 내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면보다 나아서 위험이 없다면 방류뚝 설치를 한 것으로 보겠다. 설치한 것으로 본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방류뚝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금속, 흙, 철골,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방류뚝은 액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액밀, 즉 액체로서 새지 않는 거, 틈새가 없어야 되는 거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의 90%에 상당한 이거 안 되고 100%를 다 상당할 수 있는 그런 용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에서 누출될 수 있는 액체가스를 완전 수용, 100% 수용 할 수 있도록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90% 그러니 틀렸죠. 100%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6번입니다. 수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폭발 범위가 넓다. 조연성 기체, 조연성이 산소죠. 수소는 지 스스로 탑니다. 가연성입니다. 가스의 비중이 커서 확산이 느리다. 비중이 커서 이 부분이 맞나요? 가스의 비중이 작죠. 그래서 확산이 느리질 않고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가스의 비중이 커서 가스의 비중이 커서도 아니죠. 이게 비중이 작아서 자가에 잘 날아다니죠. 위에서 가스의 비중이 작아서 확산이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온에서 탄소와 수소 취성을 일으킨다. 저온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온에서입니다. 고온에서 탄소와 수소 취성을 일으킵니다. 수소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조연성 기체이다가 아니라 가연성 기체이다.
폭발 범위가 넓다 맞고요. 가스의 비중이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 확산이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저온에서 탄소와 수소 치성을 일으킨다. 저온이 아니라 고온에서. 네, 이렇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소의 특징. 조연성 기체이다. 아니다. 가연성 기체이다. 폭발 범위가 넓다. 맞다. 4%에서 75%까지 간다. 4%란 것은 어지간하면 다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75%까지. 이 범주에 들면 다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폭발 범위가 넓죠. 가스의 비중이 커서 가스의 비중이 작아서. 확산이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저온에서 탄소와 수소 치성을 일으킨다. 저온이 아니라 고온에서 탄소와 반응해서 수소 치성을 일으킵니다. 7번입니다. 가스 충전 용기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죠? 네, 그렇죠. 1번이죠. 염소와 아세틸렌은 같은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폭발 위험이. 가스 충전 용기 운반 시 동일한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염소와 아세틸렌입니다. 염소는 독성가스이고 아세틸렌은 가연성입니다. 독성가스와 가연성은 함께 묶어서 운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와 아세틸렌은 어떤가요? 질소 자체가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이 운반해도 됩니다. 프로판과 아세틸렌 둘 다 고압가스죠. 서로의 반응성 또는 위험이 격하지 않다. 그래서 동일 차량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프로판과 아세틸렌. 염소와 산소. 염소와 함께 적재할 수 없는 가스는 아세틸렌, 수소, 암모니아 이런 가연성입니다. 염소와 산소. 산소는 가연성입니까? 가연성이 아니죠. 조연성이죠. 그래서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못 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염소하고 함께 못 실는 거 아세틸렌, 수소, 암모니아 이런 가연성을 염소라는 독성 물질과 함께 실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부식성 유체나 고점도 유체, 소량의 유체 측정에 가장 적합한 유량계는 용적식이냐 면적식이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출문제는 면적식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면적식 유량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식성 유체라든가 고점도 유체 이건 아주 빡빡하죠. 점도가. 그래서 이 바닥 면적으로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량의 유체 이런 것은 면적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부식성 유체, 고점도 유체, 유량계 내부의 부품을 손상시키거나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계 내부의 부품이 적은 면적식 유량계가 적합하다. 또한 소량의 유체를 측정할 때 유량계 내부의 부피가 작은 면적식 유량계가 정확하다. 그 정도 부식성 유체, 고점도 유체, 소량의 유체 측정 가장 적합한 거 면적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려가지고 9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스는 독성이 강하다, 연소시키면 잘 탄다, 각종 금속에 작용한다, 가압냉각에 액화가 쉽다. 정답은요? 그렇죠. NH3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특성 독성이 강하다, 연소시키면 잘 탄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각종 금속, 구리나 아연 등의 부식작용을 일으킵니다. 가압냉각에서 액화가 쉽습니다. 근데 HCl 염화수소는 독성은 강하지만 HCl 염화수소 자체는 불연성입니다. 근데 잘 탄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고 CO2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 독성이지만 암모니아보다 액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아세틸렌은 연소성이 매우 강하고 폭발 위험이 높지만 각종 금속에 작용한다는 것이 NH3 암모니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바로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가스, 독성이 강하며 가연성이고 금속에도 작용하며 가압 냉각에 액화하기 쉽다.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용기의 내부에 절연유를 주입하여 기름을 주입하여 절연유를 주입하여 유입 방폭 구조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절연유, 연유입에서 유입 이렇게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연유를 주입해서 불꽃이나 아크가 절연유 속에 묻혀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위에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로 붙지 않게 그렇게 한 구조를 유입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전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의 내용은 유입 방폭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입, 기름을 주입한다. 절연유를 주입한다. 11번입니다.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검지부 설치 금지 장소. 검지부에 금지가 되면 제어부로 보낸 다음에 제어부에서 차단부로 보내죠. 출입구 부근 등의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에 검지부 설치해야 별 필요가 없겠죠. 가스가 체류하기 좋은 곳, 바로 이곳에다가 검지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설치 금지 장소고 이거는 설치할 장소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거 환기구동 공기가 들어오는 곳도 1.2m, 5m 이내인 곳, 이런 곳에는 제대로 금지가 안 되겠죠.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치 금지 장소예요. 연소기 폐가스 접촉하기 쉬운 곳, 이런 것들. 근데 가스가 체류하기 좋은 곳은 검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묻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치 금지 장소 그랬으니까 아닌 것,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설치 장소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액화염소가스 1375kg을 용량 50리터인 용기에 충전하려고 하면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한가? 아까 풀어보았지만 W는 C분의 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W는 킬로그램이고 V는 50리터고 C는 정수 0.8이고 그래서 50을 0.8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몇 킬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요 몇 킬로그램을 1375를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용기가 몇 개가 필요한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0리터 용량 한 개 담을 수 있는 무게는 50을 0.8로 나오면 V분의 C분의 V니까 62.5kg. 한 개 담을 수 있는 게 62.5kg입니다. 그러면 1375kg을 담으려면 용기 몇 개가 필요하냐? 1375를 6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22개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 중 전기 설비를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법문으로 명문으로 나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암모니아하고 브로마메탄 이 두 가지는 안 해도 된다. 즉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안 해도 된다라고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그다음에 브로마메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장소 안에 있는 전기 설비에는 전기 설비가 누출된 가스에 누출된 가스에 이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고 불꽃 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또는 저장 설비의 전기 설비는 방폭 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가로 열고 암모니아, 브로모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하는 가스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 설비의 방폭 성능을 안 갖춰도 되는 것은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는 브로모메탄 이 두 가지는 방폭 성능을 안 갖춰도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을 충전할 때 다공질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죠. 다공도가 많아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클 것, 충전 및 운반 중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스의 충전이 쉬울 것, 그 다음에 다공도가 많을 것입니다. 적은 것은 아니죠. 다공도가 높아야 가스를 많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용기 내부를 미세한 간격으로 나누어 이렇게 다공을 구멍을 두는 거예요. 여기 갇히는 거죠. 이런 구멍에. 그래서 아세틸렌의 분해와 폭발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 뭐가요? 이 다공이. 이게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공도가 높아야 한다. 또는 많아야 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공도가 적을 것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가스 계량기와 전자개폐기와의 최소 안전거리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cm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개폐기는 6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개폐기 60c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6번입니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지하 매설관은 다른 것, 그러니까 그 위에 땅이 있으면 여기에 지하 매설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설과의 거리는 얼마 이상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0.3m죠. 지하에서 다른 시설물과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까?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액화산소, LNG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것. 액화산소, LNG는 초저온으로 액화를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62도씨. 이 정도의 온도에 주철강은 못 견딘다. 금이 가버린다. 그래서 고강력 주철강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액화산소나 LNG는 극저온 마이너스 162도씨 이하의 상태로 액화시켜서 저장 운송합니다. 이러한 극저온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강철 재질, 특히 주철강은 취성이 뭡니까?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급격히 증가해서 파손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나 구리, 스테인리스 강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적합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액화산소, LNG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것, 이것은 마이너스 162도 정도의 초저온에서 액화를 시켜가지고 운반하는데 이 주철강은 이 저온에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린다. 깨져 버린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복 하중에 의해 재료의 저항력이 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은 그렇죠. 피로라고 하는 거죠. 계속 눌러대니까 피로해서 처음에는 부서지지 않는데 계속 눌러대니까 피로해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는 재료가 처음에는 항복 강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누르니까 점차적으로 저항력이 저항되다 결국은 파괴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피로라고 합니다. 교축, 1번의 교축은 유체의 통로를 의도적으로 좁혀가지고 압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걸 교축이라고 합니다. 클리프는 하중이 장시간 가해집니다. 가해졌다 안 가해졌다 장시간 계속 가해질 때 변형이 오는 겁니다. 이걸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프와 피로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력, 스트레스는 어떤 현상이 변화됐다기보다 거기에 얼마의 물리력, 힘이 작용했냐, 이걸 가리킬 때 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고 현상이 아닌 물리량입니다. 얼마의 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반복 하중에 의해서 재료의 저항력이 저하는 현상은
필요가 되겠습니다. 19번. 오리피스 유량계는 어떤 형식의 유량계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차압식입니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차압식입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유량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오리피스 관이 좁은 관이죠. 여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이쪽 압력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가. 요 차이. 이 차이를 가지고 뭘 계산해요? 유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쪽 압력이 얼마고 이쪽 압력이 얼마면 빼가지고 그 뺀 값이 유량이 얼마나 통과해 있느냐라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여기 빠져나간 유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는 것이 오리피스 유량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유량계는 어떤 형식이라고요? 양쪽의 압력의 차이를 가지고 유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LP가스의 일반적인 연소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착화 온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착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착화 온도가 낮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불타버리고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LP가스 이건 우리가 지금 가정용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LPG. 착화 온도가 낮고 연소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안전한 거예요. 낮고 온도가 높고 착화 온도가 높다는 것은 어지간한 연료는 불이 안 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발열량이 크고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P가스는 일반적으로 착화 온도가 높은데 400도에서 500도씨 정도가 착화 온도입니다. 이는 연소 속도가 느린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전한 특성이다. 그래서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크다. 연소 속도가 늦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LP가스의 일반적인 연소 특성이 아닌 것인 것은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맞고 발열량이 크다 맞고 연소 속도가 느립니다 맞고 착화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